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오늘 오전에 입국해서 이 시간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 대부분은 부인했는데요. 자, 얘기 직접 듣고 오시죠. 저 때문에 저 회사 사람들 공땡 거돼요. 그들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뭐 김치 먹고 뭐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 대표라고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충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정치적 망명 검토하셨던 사실인가요? 없어요. 예. 쌍방울 전환 사태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네. 자, 출국하기 전과 입국 후 인터뷰를 저희가 각각 들려드렸는데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참 이 부분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남욱 변호사 뭐 인터뷰나 입국할 때 이런 거 봐도 저런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처음에는 일단 모르쇠로 선을 긋는 것이고요. 결국 핵심은 검찰에서 구체적인 뭐 자료를 들이대면서 예. 진짜 모르냐라고 저 사람의 어떤 방어막을 깰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은 쌍방울의 뭐 전 임원 뭐 비서실장 예. 했다는 분도 사실은 뭐 둘이 아는 사이다 뭐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저도 법조계에 있으면서 이게 소문을 듣고 하는 것도 친 이재명계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원래 뭐 네.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쌍방울과 굉장히 비정상적일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 아마 앞으로 차근차근 나오면 오늘 같은 인터뷰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의혹은 있지만 쌍방울 전 비서실장의 법정 진술은 뭐 이거 들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얘기는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연결고리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화영 부시장이 쌍방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뜻하게 지내다가 경기도로 가서 그 이후에도 뭐 자동차도 쓰고 뭐 법인카드도 쓰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화영 부시장을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북 문제를 쌍방울과 손을 잡고 풀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 보면 과연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정말 아예 모르는 사이겠느냐. 이재명 대표 말처럼 정말 내복 사입은 거 말고는 관계가 없는 사이겠느냐. 저는 이화영 한 사람만 놓고 봐서도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검찰이 48시간 동안 이제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봐야 될 텐데 출국 전에 장면을 보면 책 한 권을 들고 있더라고요. 시골 무사 이성계던가요? 이 책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내가 김치도 먹고 생선회도 좀 먹긴 했는데 황제 도피를 한 건 좀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 골프장에서 잡혔는데. 예, 하나만 한 소리죠. 네. 예, 누가 보아도 해외에서 이 휴양 개념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당시에 한국 경찰이 저기 있는 교포, 회장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잡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황제성 도피였고 잘못된 행동이었죠. 근데 이분 왜 도망 나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요. 탈출 당시에 했던 것은 특수부 검사 수사관이 전직 특수부 검사 수사관을 고용했던 쌍방울에게다가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자료가 이태영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였던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서 특수부가 야 이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자료까지 빼돌리고 있구나 라고 시작해서 이 건을 수사를 시작했던 거죠. 근데 막상 파놓고 보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아닌 이남석 변호사가 관련됐다는 것이 들통났고 이남석 변호사는 잘 알고 있듯이 이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가 또 위험을 덮이는 과정에서 물론 이 사람도 기소는 됐습니다만 그 상태에서 이 김성태 씨가 도망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된 건으로 도망 나간 게 아니었는데 잡아올 때는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 놓는 것. 왜 검찰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 사람이 도망 나갔던 이유는 전환사채 수사하고 있는 걸 특수부 거를 내부의 자료를 자기들이 빼주면서 걸렸던 것이었고 쌍방울이 사회이사 중에서요. 2명이 판사, 1명이 경찰관,
그리고 무려 9명이 검사입니다. 검사장 출신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현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쌍방울 대표 지금 보셨지만 굉장히 좀 예전에 무슨 뭐 조직에서 일하셨다는 지금 소문도 있는 분인데 네. 검찰들을 주위에다 둘러싸놓고 본인을 보호했던 이유가 무엇일지를 찾아내야죠. 근데 과연 그걸 찾을지 아니면 변호사비 대납만 들여다볼지 예. 검찰이 자기 팔을 잘라낼 수 있을지가 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 시한 48시간. 그러면 아마 내일 새벽쯤 만료가 될 텐데 체포 만료 전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김성태 전 회장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로 그 영장을 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뭐 예. 도피 생활 중에 얼마나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해 놨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약간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게 조금 그렇습니까? 뭐 과한지 혐의가 워낙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혐의가 너무 많고 예. 일단 회사 돈을 횡령해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었고 그게 또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가지고 가게 되면 또 외국한 거래법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고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무리하지 않고 뭐 변호사비 대납까지 안 가더라도 구속영장 받아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게다가 네. 도피까지 한 전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피를 했으면 거의 100%입니까? 거의 저는 제가 뭐 100%는 조금 위험한 말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매우 높은 확률로 영장은 나올 겁니다. 네. 해외 도피에서 딱 한 사람 살아남았던 사람이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 씨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석열 검사가 소개시켜줬을 당시 이분이 해외 도피 1년 반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검찰 브로커로 의심받았던 거 아닙니까? 구속되지 않았고요. 결국 명예 은퇴까지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여기서 또 윤우진으로 드립을 해오실 줄은 제가 미처 기억력도 몰랐습니다. 정말 좋으세요. 예. 아유, 예.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성태 입국이 검찰이 꿰맞춘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딱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판결문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뭐 공식 기록 확인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쌍방울의 계좌 지금 다 뒤져본 상태잖아요. 네. 김성태 회장은 쌍방울에서 그 변호사들에게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넣어준 흔적이 있다면 잡아서 처벌하면 됩니다. 왜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거지?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왜 필요한지 그 돈이 변호사들에게 뜻없이 전달된 흔적만 찾아내면 좀 네. 그걸로 좀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며칠 안민석 의원이야 뭐 약간 잘못된 음모론의 대표 주자 같은 분이니까 그 안민석 의원 얘기 뭐 굳이 뭐 반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시나리오를 짠다면은요 이재명 대표 조사받기 뭐 한 이틀 전 정도에 귀국시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뭔가 분위기도 더 이렇게 만들고 또 이재명 대표 멘탈도 한번 뭐 흔들릴지 모르겠으나 흔들고. 근데 이게 뭐 저렇게 가지고 이제 음모론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는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이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핵심 주장을 좀 우습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안민석 의원한테 반박까지 할 얘기는 아니었긴 했는데 이 체포한 건 사실 경찰입니다. 네. 경찰이 다 잡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만 했기 때문에 검찰의 시나리오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심지어는 아마 현지 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민주당은 저희 검찰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정도로 영향력이 태국 경찰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다. 만사에 미치는 예. 검찰은 아닐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또 한 번 소환 요구를 받았죠. 민주당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한동훈 장관 어제 발언이 더해져서 더 반발이 거센데 오늘 민주당에서 대검을 항의 방문했는데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라 이 팻말 들고 지금 특검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는 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출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도 건이지만 더 중요하게 대장동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김만배 씨가 실제로 돈을 전달한 50억 클럽의 멤버들에 대해서 특히나 대검 중수부장 출신들이 여럿 있죠. 박영수 특검도 있고 그다음에 최재경 중수부장, 그다음에 곽성도 민정수석 이분은 검사인데 걸렸고 김순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자,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불린 대장동 관련한 여러 수사의 갈래를 공평하게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 대표 27일 날 소환을 이제 요구하면서 하루 갖고는 안 되는지 지금 뭐 한 이틀 정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제가 수사한다면은 예. 4박 5일 합숙을 해도 사실 모자랍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내용이 너무 네, 방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내용이 너무 많고요. 예. 게다가 서로 돈 가져가려고 싸우는 이해관계자들도 너무 많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던 이 뭐랄까 정말 이게 대하 드라마 같은 일이기 네, 때문에요. 이게 뭐 사실 11년 정도 걸친 일을 그럼요. 게다가 그게 이제 들여다봐야 나오는 되니까요. 이득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가는 진짜 엄청난 네.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 부딪히고 서로 배신과 뭐 어떤 뭐 협잡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4박 5일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 대표시기 때문에 4박 5일을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축약해서 그래도 이틀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한테 정청래 최고위원이 비명계 청개구리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 김종민 의원이 바로 맞받았더라고요. 독재로 가자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다툼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의견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말하기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 무도하게 지난번처럼 당사의 압수수색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한 목소리로 대응을 하겠지만 이 문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토론되는 과정에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